근데 작가님 갈아 끼우기 시나리오에 비하면 제가 말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망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님이 너무 피다. 제가 볼 때. 너무 피라서 이것도 갈아 끼우기도 아마 즉석에서 하는 아,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금 부추겨 드리고 있는 거죠. 작가님을. 옆에서. 만약 경천 동지알 듣는 사람마다 귀가 울릴 그 계획이 시행이 되면 10대 1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비기 10이 돼야죠. 그 경천 동지가 사토시를 잡아내는 거예요? 사토시? 아니면 사토시는 안 움직이고 언론 코인들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신다면. 제가 어디까지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갈아 끼우기를 저희가 들었잖아요. 저는 갈아 끼우기도 반대. 그걸로 얘기해 보실까요? 아, 네. 그래요? 이거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뭐 알 사람 다 아니까. 그러면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해도 되죠. 네, 그쵸. 비트코인 갈아 끼우면, 네, 당연히 비트 모비가 훨씬 더 가격이 높아야죠.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진짜 야생의 바다, 해적도 출몰하고, 고래도 출몰하고, 그 대신에 미국이 항공모함이 다니지 않는 외진 바다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치를 가지겠지만, 만약에 그 갈아 끼우기 계획이 성공을 하면, 네, 당연히 비트모비 훨씬 더 가치가 높아야죠. 저는 그 갈아 끼우기가 가능하다는 거에 약간 불충한 발언일 수 있는데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이제 이렇게 좋은 화폐가 될 수 있는 건 중립성이잖아요. 그 예측 가능성이 좀 100만 개 때문에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립성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독점하지 않고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건데 디지털 금으로서 이런 자연물로서의 지위가 있는 건데 모빅이 그 고래사냥 하나 있다고 어떤 대학이 500만 개 심지어 지정학적으로 한 나라요. 거기에다가 어떤 그냥 미디어 기업이 몇십만 개를 갖고 있는 이런 코인이 과연 그 고래사냥 하나 해줬다고 갈아치우기가 될 건가?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폐로서의 그 투명성은 좋은데 이 중립성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과연 대학이 500만 개나 갖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글로벌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죠. 훨씬 좋은 거니까.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 갈아 끼우기가 되면 비트모비 전체의 총 발행량이 증가하잖아요. 작가님 뭐 3천만 개 넘을 거라고 하는데, 그럼 일단 지금 대학이 가지고 있는 수량 같은 것이 희석이 되겠죠. 지금 블랙락이 가지고 있는 수량, 아니면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수량, 그런 수량들이 덧붙이기가 되니까 독점은 훨씬 더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중립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 그에 반하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효용성이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디지털 초대륙과 물리적 세계를 잇는 수혜주 은하로서의.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절대적인 중립성을 여전히 가지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지만, 비트모빅은 중립성에 있어서는 좀 가치가 떨어질지라도 효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리고 주주의 사실이 훨씬 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가격으로 따지면 더 가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고래사냥과 갈아끼우기를 분리해서 보는데 고래사냥도 하고 갈아끼우기라는 건 우리가 마이클 세일러한테 용돈 20만 개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말씀하신 거죠. 요걸 한다고. 맞아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왜 비트코인 현재 고래들을 용돈까지 줘야 되냐. 여기서 홀더들이 굉장히 눈물 흘린다. 그게 작가님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 개수가 모자라요. 지금 1450만 개요. 1000만 개를 뭐 대학한테 주면 450만 개 남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홀더들한테 450만 개로 못 나눠주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 발행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는 진짜 완전 독재 코인이네. 오태민 코인이네. 근데 저는 이 프로젝트가 오태민 코인으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형 프로젝트로서 그 기업들의 거버넌스로 가야지 여기서 또 추가 발행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의구심이 들 거예요. 이 시스템은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개수가 추가 발행을 하지 않는 전제하에서는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갈아 끼우기 자체가. 이런 생각입니다. 전 당연히 추가 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 추가 발행이 뭐 채굴을 해가지고 채굴 한 블록마다 뭐 수백만 개가 발행되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2027년인가요? 그 한 시점이 스냅샷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청구 물량을 모두 다 받아낼 수 있는 만큼만 바로 추가 발행을 해야겠죠. 프로그램 상으로.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거쳐야 됩니다. 갈아 끼우기를 성공한다면 여기서 가격이 반토막만 날까요? 저는 자 이거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1800모. 1800모도 상당히 시기가 안 좋았어요. 25만 원에서 10만 원 초반으로 내려오는데 기여했거든요. 이때 굉장히 거래 분위기도 안 좋아졌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무 옛날에 받았던 거 아니면 모빅에 대해서 그렇게 생태계에 관심이 없는데 헐값으로 받았다? 얘들은 이 코인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뛰어내립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단순히 그들이 바로 뛰어내릴 거다라는 공포뿐만 아니라 그거를 예상해서 모빅 고래들도 미리 던져서 나중에 잡지 하는 예상이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단순히 갈아끼를 시도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리스크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너무 커졌고 저도 졸부가 됐고 기분이 나쁘고 푸네스님도 기분 나쁘실걸요 이거?
감당하실 수 있어요, 이거?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정반대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학부 때 전국 단위 심포지엄 위원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철학이 뭐였냐면은 허세를 부리려면은 정말 제대로 부려야 된다는 그게 저희 철학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수료증도 진짜 금방 붙여져 있는 걸로 뽀드나게 하고 자료지를 만들어도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표기하고 출판사도 설립을 해가지고 ISBN도 붙이고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다고 우리가 만든 책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스토리가 커질수록 안전해져요. 이야기가 커질수록 그 고래들도 마이클 셀리더도 못 던져요. 던졌을 때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순히 등산해가지고 오태민을 추종하는 광신도들이 가치를 만들어내가지고 졸부가 된다. 그게 이야기 전부면은 주면 당연히 다 던지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식단이만 이상한 거 그래 나는 용돈이나 먹고 튀자. 음.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 비전을. 고래잡이를 해서 자리가 바뀔 것이고 근데 사실은 자리가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비트코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갈아 끼울 거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커지면 안전해져요. 역설적으로 안전해집니다. 지금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은 지금 우리가 마치 과거에 그러니까 옛날에 포경 산업이 활발한 시절에 그때 포경선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경선에 고래 그냥 잡고 끝나는 옛날이 포경선이면은 폭풍가 오면은 막 흔들리죠. 그리고 침몰할 수도 있고 사람과 재산상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체급을 높여가지고 너희가 지금 이거를 옛날 포경선으로 하는데 사실 이거 한국마음이야. 한국마음이 되면 어지간한 폭풍이라도 안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게 지금은 저희도 이게 마치 겨우 포경선에 불과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항공모함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공개가 되면 그 물량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못 던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던질 수 없습니다. 너무 리스크가 커요. 이데올로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던지겠죠. 비트코인 캐시 할 때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이클 셀러나 그런 사업가들 그리고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 던집니다. 그런 식으로 못 던져요. 이야기가 그렇게 커지면. 위험한 거는 지금 우리 이야기가 너무 작아서 위험한 거예요. 배가 너무 작은 거죠, 지금 저희가. 옛날 목조 포경선에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저 폭풍 한번 불면 뒤집어진다. 배 뒤집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포경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다? 전 세계에서? 침몰 안 합니다. 그 던지지 마세요. 확률이 오케이. 침몰할 확률이 근데 제로는 아니죠. 아무리 그런 허장성세를 해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뭐 항공모함도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정통으로 맞으면 끝장나는 그게 리스크를 지는 거다.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그렇게 허장성세를 맞아요. 해서 성공할 수 있지만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리스크 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고래들이 주기 전에 이미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만약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우리가 벌벌 떨면서 가격 빠질걸요? 손바꿈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카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론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뭘까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가격 등락이 계속 있었어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진 미치광이 광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격을 유지한 거잖아요. 비트 모으기도 마찬가지로 이론상으로는 갈아끼고가 돼야 돼요. 이건 약간 기독교 스토리랑 비슷한데 결말이 해피엔딩이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풍파를 거치고 역경이 있을 것이고 가격 등락이 있을 것이고 가슴이 아프겠지만 결말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말이 어떻게 될지. 이론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걸 알고 시작하고 그걸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으면요. 마치 비트코인이 지금 80% 90%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블랙락이 아니라 어떤 그 대규모 자산운용사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자기가 처음 비트코인을 보고 놀라게 된 게 처음에는 이게 미치광이들이 인터넷 데이터 쪼가리라고 생각했는데 가격이 80% 떨어져도 홀더의 70% 80%가 안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회장님이 와 미친 새끼들이구나 정말로. 그때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 갈아 끼우기도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주주의 사실 때문에. 지금 저희는 해피엔딩이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쉽지 않습니다. 망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약간 설득이 되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죠? 반대하러 나왔는데 약간 설득이 돼. 약간 100%는 아닌데 약간 그럴듯한데. 우리 용재님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안동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했던 것 중에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게 있는데, 이 가격의 등락에서 분명히 큰 충격이 올 것이라는 가정은 분명히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오는 그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되게 사실 답변하기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예, 바상님이 이렇게 칼로 찔렀는데 거기 소금 하나 더 뿌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걱정했어요. 제가 좀 불충한 이제 감독관이 될까봐 걱정했는데 아니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 작가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고래 사냥을 반대해야 돼요. 코어들이 이거 곤도형꼴 납니다. 작가님
벌레들이 그 반년만 기다리면 회복될 거를 못 참고 얘가 막 소송하는 거예요. 작가님 괴롭힐 거라고. 이거는 작가님의 의지로 결국은 고래사냥 하는 거잖아요. 뭐 홀더드는 많지 않을 거고 제 생각에. 푸네스님이 이렇게 작가님 꼬셔서 하는데 그럼 오 작가님이 위험에 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끝까지 고수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 같아요. 그냥 결말에 해피엔딩이 있다는 거를 더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면은 그분들이 중간에 손해를 확정하고 도망가지 않으시겠죠. 현재로서 제가 생각나는 건 그것뿐이에요. 이론상으로 해피엔딩이 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비트코인처럼. 비트코인도 작가님이 나싱탈랩 논증을 소개하신 것처럼 딱 뭐 아니면 도잖아요. 비트코인도 빵원이 가거나 아니면 영원히 가격이 올라야죠. 비트모빅도 어쩌면 그러니까 그 양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고래사냥을 했을 때. 고래사냥 실패해서 가격이 90% 아니면 95% 떡락을 한다. 그럼 이제 뭐 끝장나는 거고 0으로 가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걸 견딘다. 뭐 50%, 70%가 되는데도 빵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 나야 돼요. 굉장히 다양한 인사이트를 오늘 용재님께서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저는 잠깐 중간에 들었던 부분 중에 모빅 홀더가 아니신 분들이 찬성할 것이다라는 그 가정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우리 비트 모빅이 지금의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커졌을 때를 기대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락 끼우기라는 것을 만약에 한다고 할 때에 우리 비트 모빅과 비트코인의 객관적인 지표인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커야지 이게 가능할 거라고 두 분은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모빅은 네. 0.1비트만 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좋잖아요. 내가 비트코인 10개 갖고 있는데 그게 10분의 1, 1BTC만큼의 가격의 용돈이 주어지는데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비트코인도 없고 모빅도 없는 사람이라도 그 청구 날짜 되기 전에 빨리 비트코인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오를 것 같고 모빅은 눈물 많이 흘릴 것 같은데요. 10분의 1만 제 금액이 생각에. 되더라도 네. 그때 시작을 네. 하더라도 용재님은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상환님 말씀에 동의해요.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의 금액에서 우리가 고래잡이를 한다고 했을 때 용재님이 그 지금 주장하셨던 그 레파토리는 정말 극복 가능할까요? 저는 이것도 결국엔 믿음의 영역이죠.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결말이 해피엔딩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네. 고통의 시간이 짧아져요. 저는 네. 이게 또 무형의 이익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이미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아까 말한 그 말씀 다시 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아무리 모빅을 가지고 막 수십억 대, 수백억 대의 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서울 시내 곳곳에 개토가 생기고 담장 너머로 나갈 수도 없고 서울이 어떤 구역을 지나가려면 경호원을 동원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 이민을 가지 않고 대한민국에 살 거라면 이 대한민국이 대한제국 절망편이 아니라 희망편을 쓸 수 있기를 바라실 거라고 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숫자로 측정되는 이익은 아닌데 저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그리고 심지어 모빅을 가지지 않은 분들에게도 엄청난 유익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를 통합하는데. 불가사의가 하나 있는 거예요. 불가사의를 직접 짓는 것보다 남이 지은 걸 뺏어오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게 더 이익이고. 사실 그게 갈아끼기인데요. 남이 지은 불가사의를 우리가 먹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문명사적인 사건이냐면 그 전에 제국들은 중장기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누구는 3단 노를 가진 갤리선으로 지중해를 석관하고 뭐 영국은 함대의 힘으로 그리고 미국은 항공모함과 문화적인 힘으로 금융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은 타원곡선과 정수론과 비대칭 암호 시스템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주의 사실과 공시성이라는 인문학적 진리를 가지고 이 불가사의를 뺏어오는 거예요. 우리 걸로. 나중에 역사 교과서의 문명사 책에 쓰일 챕터를 지금 우리가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비트무빅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미래를 그려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락기우기가 성공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락기우가 성공을 했을 때 비트무빅이 이제 비트코인을 압도하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한국 사회에 남는 큰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국 안에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불가사의가 있으니까 그게 일단 다민족 제국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작가님 항상 말씀하신 대로 전 지구적 연금 시스템에 대한민국이 올라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인구 구조가 망가지고 있고
연령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좋은 장부를 먼저 선점함으로써 나중에 후발 국가들, 후진국 국가들, 아직 인구 구조가 괜찮은 국가들, 앞으로 훨씬 더 성장할 국가들이 우리의 연금을 지급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뭐 이것 말고도 훨씬 더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단순히 저희가 경제력이 높아서 아니면 군사력이 높아서 억지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우리 리더십에 따르는 것보다 정말로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고 도덕적인 권위가 있고 상징적인 권위가 있어서 대한민국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 임시적인 일시적 외국인 노동자나 아니면 이민을 할 사람들에게도 그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돼요. 그 작가님이 모병제와 징병제를 비교하시는 영상을 예전에 찍으셨잖아요. 그리고 책으로도 쓰셨고, 실제로는 모병제보다 징병제가 더 비싸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약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운동선수나 예술가들한테 국위 선양을 했다고 병역 면제를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작가님 이걸 비판하셨죠. 아니, 우리가 무슨 수영에서 금메달 따면은 브라질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수영 선수 이름을 아냐고, 누가 아냐고, 그거 국위 선양이 사실 허상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외국인이 대한민국이 아무 개가 금메달을 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내부 결속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징병제 자체가 우리가 아무리 지위 고하가 있고 빈부격차가 있고 똑같이 군대에 들어가도 누구는 꿀을 빨고 누구는 최저망에서 개같이 고생하고, 이게 다른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고 우린 동등하다는 느낌, 믿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징병제를 저는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징병제라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징병제처럼 우리가 만약에 남이 지은 불가사의를 주주의 사실과 공직성이라는 진리로 빼앗아 와서 우리나라 안에 놓으면은 그게 또 그 내부 결속, 국위 선양이라는 역할을 해서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해질 인종들이 대한민국이란 깃발 아래서 한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충성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또 고민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비트모빅은 디플레이션 머니예요. 비트코인의 지난 과거를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사실은 국가와 싸워서 여기까지 온 거지 국가의 응원을 받아서 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우리 비트모빅도 사실은 이슈화가 되고 정부라는 존재, 비트모빅이 인식이 되는 그 날부터 과연 비트모빅을 위해서 국가라는 존재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대로 둘 것이냐 하는 가정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 안에서 비트모빅이 할 수 있도록 국가라는 존재가 그대로 둘까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이 미국 기업을 생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대한민국이 그런 중립적인 국제 무역 시스템을 유지할 만한 그런 문화와 그런 정신을 가진 국가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말하자면 너무 피가 뜨거운 국민들이고 국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혼자서 이것을 먹는 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작가님도 아마 미국 기업을 개입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혼자 이걸 정말로 다 먹어버리면 그건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문화 자체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중립성을 유지하는, 네가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약간 미국식 그런 정신이 있는 국가가 그런 전통이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생각하면 우리 비트모빅이 분명히 국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미치지 않는 쪽으로 역량을 이제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역량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결과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만큼 우리 작가님의 그 비트모빅에서의 컨트롤러로서의 역량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단계적인 희생의 프랙탈 구조에 놓여 있잖아요. 작가님이 처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팔지도 않겠다는 가장 큰 희생을, 그러니까 상징적인 죽음이죠. 거의 상징적인 죽음을 당했고, 그 다음에 1차 락업을 하신 분들은 또 5년의 기회비용을 포기해가면서 엄청난 양을 5년 동안 그냥 묶어버렸고, 그리고 2차 락업을 하시는 분도 부랴부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사가지고 또 5년 동안 쓰지도 묶어버렸어요. 그게 다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작가님이 처음에 그런 상징적인 죽음을 겪지 않으셨으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시작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처음 그 1차 락업을 하신 분들이 희생하지 않으셨으면 2차 락업을 하는 신규 모이커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던질지 언제 알아요. 그리고 2차 락업자들이 이렇게 락업을 했으니까 이제 JTBC가 뭘 하고 사람들이 좀 사볼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초기 고래들 물량이 5년 동안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희생의 구조가 프랙탈처럼 쌓이고
쌓이고 이 희생의 구조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내러티브가 되면 작가님이 리더십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난다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런 희생의 구조,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선이 힘이 되는 그 구조를 잃어버리면 불안정해집니다. 여러 곳에서 온갖 의견이 나오고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이걸 하지 마라, 이걸 해라 압박이 들어오는데 이런 거대한 스토리가 있고 우리가 타고 있는 데가 한국마음이 되면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작가님이 안 계셔도 돼요. 작가님이 안 계셔도 지금 있는 거버넌스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커지면. 이야기가 작을 때 문제가 생겨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상원님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고래 사냥을 진행한다 가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가격적인 출렁임으로 인해서 많은 홀더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일단 가정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홀더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느냐? 라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 또 그것 또한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로 인해서 이게 출렁거리면서 이들이 모두가 다 피해자다라고 가정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부터 동의가 안 돼요. 그때 2027년에 모빅 홀더들이 과연 다 비트 모빅의 처음 시작을 알고 오태민 작가님의 비전을 알고 동의해서 그때 모빅을 샀느냐 하면은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탈락을 하겠죠, 만약에 한다면. 근데 그게 앞에도 말을 했지만 굉장히 신뢰를 저버리는 것 같거든요. 저는 모빅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면 MDD가 거의 반토막이 최대였잖아요. 그 밑으로 안 떨어졌던 게 굉장히 초기 홀더들이 단단하게 들고 가서 손바뀜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돼서 이런 가격 상승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고래 사냥을 하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단순히 신념이 없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모빅을 갖고 있는 애들이 파는 거잖아요. 비트코인과 우리가 비트코인 캐시처럼 동등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비트코인이 없잖아요. 모빅의 수량만큼은. 그러니까 이게 동등한 게임이 아니고 심지어 저기서 조롱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제가 비트코인만 좋아했고 진짜 신념 있고 고래야. 근데 모빅이 뭐 이렇게 잡놈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무리 그 비전이 좋고 이렇게 푸네스님이 직접 가서 설명을 해도 모르겠고 나는 용돈으로 쓸란다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가능성 자체가 신규 홀더들에 대한 배반이라는 거죠. 그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다. 단순히 이제 그들이 피해자가 아니다. 그들이 선택으로 샀고 다 알고 있었는데 떨어진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실은 누군가의 선택이에요. 이거는 고래 사냥을 하고 말고는. 그리고 그거는 이제 푸네스님과 오태민 작가님을 겨냥할 거라고요. 저는 그거 쉽지 않다. 단순히 그들이 신념이 없어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거다. 그거는 그들이 팔도록. 그래서 진지하게 고래 사냥을 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신뢰 게임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규 홀더들은 그거 짜증나거든요, 진짜로.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반대한다. 그들을 지켜줘야죠. 신뢰 게임인데. 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고래 사냥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트코인 홀더가 비트모빅에 대한 더 강한 홀더가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갈아 끼우기를 생각한다는 거 그 전에 고래 사냥이 성공했다는 의미니까 그때는 꽤 높을 것 같아요. 그 비율이 꽤 좋지 않다. 근데 저는 제가 공격하는 포인트인 거죠. 고래 사냥이 쉽지 않을 거다. 근데 고래 사냥 성공했다면 그거는 가능성 있죠, 진짜로. 가능성 있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바상님이 질문 주신 거에 답은 아니지만 그거 안 해도 그 푸네스님이 말한 거 엄청 큰 이야기 맞아요. 엄청 크고 위대한 원대한 꿈인데 아니 저는 그냥 엄청 큰 위대한 꿈 말고 그냥 위대한 꿈이에요. 기업형 블록체인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 점에서 적당히 알자. 너무 부자 되면 위험하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동님 말씀에 저도 진짜 적극 동의하는 바,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고래 사냥을 하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작가님이 얘기한 거예요. 2012년, 13년 고쯤으로 하면 100만 개라고 얘기하시던데요. 아마 사토시는 안 움직일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언노운 코인을 100만 개로 보신 것 같아요. 용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2012년인가요? 2012년 전에 홀더들을 대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고래 사냥할 때 그 고래들은 많이 던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갈아 끼우기보다. 왜냐면은 그 고래들이 아직까지 죽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숨기고 있는 거는 전 이데올로기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아직 이익 실현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저희는 비트코인과는 좀 이데올로기가 다르잖아요. 비트코인은 정말로 무정부적인 자유지상주의, 리버테리언니즘이고 우리는 글로벌 대기업을 개입시켜가지고 일단 일종의 중앙이 있는 거잖아요. 오태민 작가님도 지금 현재 중앙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야심을 드러내면 초기 고래잡이를 할 때 그 홀더들은 흉폭하게 날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갈아 끼우기 때보다. 왜냐면 그 고래들은 이데올로기적인 동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국가의 손에 전혀 포착되지 않는 그런 진짜 자유로운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미래까지 예상하고 홀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상당수는. 여기 제가 조금만 덧붙여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도광양해 해야 된다는 건 푸네스님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도광양해야 된다. 그리고 나면 언젠가 이더리움 넘고 계단 가격은 비트코인 넘어설 걸 저는 옛날부터 얘기했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석할 것 같냐면 이 세상을 두 개의 비트코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아주 그 맥시들이 좋아하는 중립적이고 완전히 디지털 골드 자연물로서 존재하고, 거의 단점은 제가 말 안 할게요. 있지만 그걸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의 비트코인은 이것도 비트코인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아주 산업적인 용도가 있는 거죠. 여기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실제 레이어를 얹어가지고 쓸모가 있는 체인을 쓰는 거야. 그 체인을 쓰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거버넌스 코인인 모빅이라는 걸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죠. 산업적 수요가 있고 얼마든지 그런 수요에 따라 블록 사이즈를 늘려가지고 확장성을 개선할 수가 있죠. 비트코인에 지금 막 얹어가지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룬스 프로토콜이 어떻고 오디널스 BRC20 해가지고 개구리 얹이고 강아지 얹이고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문제 없어. 필요하면 용량 사이즈 늘리고 그게 또 산업적으로 뭔가 유명하다? 그러면 그게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모빅이라는 재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맥시들은 오케이, 너네가 그거 가져가. 너네가 산업적 비트코인 하고 우리는 진짜 순수하게 그거 한번 해보자. 오디너스 이딴 것도 하지 말고 진짜 코인만, 그리고 그 금융의 최고의 담보물로서 아주 중립적인 자연물을 하는 네트워크로 해보자. 이렇게 하면 내러티브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충분히 훌륭하고 위대한 내러티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딱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또 맞는 말씀이시라서. 그러면 이 100만 개의 물량을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하셨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하락률을 몇 프로까지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50만 개만 하더라도 100만 개 아니고 50만 개만 해도 금융이 그렇잖아요. 난 비트코인 안 팔고 싶어도 누가 봐도 비트코인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팔았다가 나중에 살 수요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연쇄작용이죠. 상대가 예상한 걸 예상해서 우리가 제로에서 원이 왔듯이 많이 빠질 수 있다. 반토막보다 더. 그 공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 얼마나 그 홀더들이 단단하냐는 다르겠지만 쉽진 않을 수 있다. 50만 개만 해도. 유통량이 10%가 넘잖아요. 그게 몇 프로인가요? 안동님의 예측 범위를 얘기해 주세요. 반의 반토막. 그때 지금 90% 찬성한 그 OBB의 커뮤니티 눈물 흘릴 거다. 반성하시라. 저는 반대 눌렀습니다. 저는 그렇게 폭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구체적인 숫자를 생각해 보진 않아가지고 한 반토막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막 제가 계산을 해서 얻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그 초기 고래들이 흉폭하게 던지겠지만 이 내러티브가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면 이걸 주울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던진다고 해서 던지는 대로 팍팍 가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줍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좀 빠져야 죽을 거예요. 저는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75% 사이지 않을까. 살아남는다면. 알겠습니다. 제 의견보다는 훨씬 다 그래도 안정적인 하방 지지를 해주시네요. 저는 90%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얘기가 거의 안동님의 질문 사항이었는데, 용재님은 그럼 안동님을 찌를 게 없으신가요? 사실 숫자로 따지면 틀린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안동님은 눈에 보이는 숫자들을 가지고 딱 그 탄탄한 그런 숫자들을 기반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니까, 제가 그걸, 진짜 반박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건 어떨까요? 메타적으로 보자고요. 이 영상을 이제 작가님이 봐요. 혹은 OBB 시청자들이 봐요. OBB 시청자들의 그 퍼센트는 얼마나 바뀔까? 그리고 작가님은 커뮤니티에 뭐라고 쓰실까? 분명히 이거 올릴 것 같거든요. 뭐 작가님이 오늘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진짜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고, 정작 오는 사람들은 과대 망상 정신병자들이 많다. 저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 갈아 끼우기 시나리오에 비하면 제가 말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망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님이 너무 피다. 제가 볼 때 너무 피라서 이것도 갈아 끼우기도 아마 즉석에서 한 30분 전에 떠올린 거 아닐까라는 저는 강한 추정을 갖고 있거든요. 말은 그렇게 해. 내가 10년 전부터 이 꿈꿔서.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왜 고래사냥에서 지금 약간 청새치 잡히니까 기분 좋아서 오버하신 거 아닐까? 이거는 편집해주세요. 제가 말이 너무 세 보이면.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금 부추겨드리고 있는 거죠. 작가님을. 옆에서. 더 그쵸. 큰 망상을 들고 와가지고. 자, 고래 사냥을 했을 때 하락할 거라고만 가정하고 계시잖아요. 상승할 거라는 가정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왜냐하면 1800모를 뒤져가지고 얘가 청구했잖아요.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블럭을 막았을 때 가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네. 가격 올랐잖아요. 막았을 때 가격 올랐어요. 풀었을 때 떨어진다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그게 지금 기준으로는 맞지만 그때 이제 고래 사냥을 할 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용재님 말씀이나 작가님 말씀처럼 우리 비트무비 위상이 지금과는 좀 다를 거라고 가정해야 되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중에 상당수는 아마 이데올로기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고 흉폭하게 날뛰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고래잡이를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비트코인 캐시 사건이 있지만 그때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고 서로 죽이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저희가 미닫지로 걸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오른다는 건 좀 상상이 안 돼요. 처음에는. 처음에 네. 던져서 안정적인 게 확인이 되면 오를 수도 있겠죠. 잘 버티는 걸 보면. 비트코인은 과거에 빅홀더였는데 이거를 다 팔고 후회 중인 고래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합리적인 고래라면 바상님 말씀하신 대로 다 팔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절반은 용돈으로 쓴다. 최소한. 절반으로. 절반. 그리고 그걸 예측하는 수요 때문에 떨어질 거다. 용재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일단 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는. 아, 그러니까 그 고래잡이 때는 정말로 매도 물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또 궁금하신 사항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는 개미잖아요. 뱅크런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걸 막으려고 5년 락업을 한 거 아닌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단독 락업은 풀 수 있잖아요. 예. 금고를 맡긴 거지 그 봉투를 맡긴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10% 이상, 아니 그러니까 한 30%만 떨어질 걸 예상해도 빼고 하는 게 이득이에요. 대수 늘리는데. 근데 팔고 보니 계속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안 사겠죠. 그 수요가 지연되겠죠. 그러면 진짜 루나 되는 건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맞다 저는. 예. 쫄보라서가 아니라 이미 흉금한데 왜?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저희가 지금부터 벌써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알 사람은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진작에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갔을 거다. 뱅크런이 일어날 정도로 한꺼번에 빠져나갈 만큼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거다. 그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난리를 쳤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뱅크런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인 얘기가 되겠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떠들어댔으면은 진작에 나갔어야죠. 뱅크런 할 사람들이면. 그렇죠. 저는 안 팔 거거든요. 반토막 나도 75% 떨어져도 안 팔죠. 거기서 팔면 우리가 양아치라는 건데 저는 그 정도 신념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비커들이. 그러면 아무리 고래들이 던져도 우리가 안 팔면 뱅크로는 나지 않겠네요. 제 마음이 이러니까 대부분 모비코어들은 이런 마음일 거란 거예요. 양아치 짓은 안 해야지. 남들 떠날 때 나라도 잡고 있어야지. 왜 난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면 뱅크로는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래사냥 사냥 찬성하셔도 아니요. 되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삼다수 먹기 싫은데요. 저 에비앙 먹을 겁니다. 그 기회비용 꽤 크다. 그래서 반대할 겁니다. 에비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해도 우리 클 수 있는데 왜 고래 사냥을 해야 그 정도 급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계단 가격 하면 비트코인 넘어서 우리 유통량 너무 작잖아요. 이거 엄청 매력적인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계속 살 예정이기 때문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런 토론을 계속 한다는 건 망설임이 좀 있거나 모빅을 살까 말까 아니면 고래 사냥 모르고 있었는데 저런 거 보면 사면 안 되겠다고 하는 약한 손들이 안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입을 닫아버리자. 고래 사냥을 앞으로 말하지 말자. 해시넷 위키에 3단계 고래 사냥도 아예 빼버리고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우리 승승장구하면 안 돼요?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꿈꿔볼 수 있다. 그래서 오비비가 올해 이후에 25년부터는 고래사냥 얘기하지 마시죠. 25년에 이 모비 커뮤니티에서 결론을 내버리고 이거 작가님도 도전 꽝 하시고 할 건지 말 건지 올해 결정하시라. 그리고 26년부터는 깔끔하게 가자. 진짜 우리가 큰 거 할 건지 안 할 건지 올해 정하자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예전에 글로도 쓴 적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대적들이 조롱거리가 되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책에서도 그렇고 이거 모빅을 처음 만드실 때 그렇고 여기저기서 고래사냥을 해야 된다고 심지어 이름까지 비트 모빅으로 지어버리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재 포경선이 한국맘이 되는 게 아니라 목재 포경선이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내러티브상 이야기 자체가 이야기가 뒤틀려버려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 오태민 작가님이 리더십을 내려놨을 때 우리가 온갖 가능성을 생각하잖아요. 모빅이 망할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리스크는 대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런 건.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가버넌스가 오태민 작가님 없이도 작동을 해가지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계속 저희가 희생을 쌓으려고 있었잖아요. 희생의 프랙탈 구조를, 이야기를. 이게 잘 쌓여있으면은 아무리 서로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거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게 진정이 되고 가버넌스를 진행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저희는 뱅크런 날까봐 그냥 취소한 거잖아요. 쫄려가지고 솔직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번 비틀기 시작하면은 그런 역경이 왔을 때 가버넌스가 힘들어져요. 저는 거기에 약간 반대합니다. 왜냐면 이게 조롱거리가 왜 돼야 돼요? 아니 프로미스 나인이라는 걸그룹이 있어요. 이거 다들 알거든요. 남자 20대 군필자들은 프로미스 나인이라는 그룹을 다 아는데 여기가 9명이 아니에요. 8명이거든요. 한 명이 이제 배우를 하신다고 다른 길을 떠나셨어요. 그럼 이게 조롱거리가 돼야 돼요?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름이 프로미스, 약속인데도 나인 9명이 아니거든요. 어떤 프로젝트가 모든 걸 다 알고 할 수가 있어요. 모빅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애초에 그냥 망한 프로젝트예요 이거. 근데 그거 이렇게 창고에서 주워다가 재활을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작가님이 조롱거리가 된다? 아니에요. 저는 오테민 코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업형 블록체인의 거버넌스 코인으로서 작가님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상징적인 이 모빅의 역사의 한 첫 페이지를 연 사람이지, 기업형 블록체인으로서 또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꾸려가겠죠. 그게 저는 절대 7인위원회나 뭐 그런 지금 남아있으신 분들은 그냥 떠나셔야 돼요. 돈 벌었으면 조용히 모빅을 이제 양아치같이 안 판다는 게 핵심이죠.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까 적당히 팔면서 우리가 개수도 점점 줄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코어들이 남아서 뭔가 비전을 실현한다. 특히나 작가님이 계속 남아서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는 기업형 그리고 푸네스님이 그러면 우리의 스토리가 좀 얼그러진다, 좁아진다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짜 기업형 블록체인으로 가는 게 진짜 깔끔한,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비트코인이다. 산업형 비트코인.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만족한다 이러면 제가 뭐 되게 쫄보 같지만 사실 밖에서 보면 제가 과대망상 환자 소리 듣잖아요. 그게 조롱거리가 된다? 아니에요. 그렇게 조롱하신 분들은 1,000원 밑에서 놓친 분들은 뭐라 해도 조롱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은 가난하고 우리는 부자가 돼 있으니까 이제 천천히 떠날 준비를 하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계획을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하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처리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이게 말이 안 됐다, 이게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다, 오태민 작가가 천재인 줄 알고 우리 따라가는데 우리가 잘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이거 잘못된 거였다, 오태민 작가는 천재가 아니었다, 이거 오류다, 오류. 아니면 이걸 하면은 반드시 100% 확률로 이건 끝장난다, 모빅이. 그런 이유라면 당연히 철회를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론상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면 엄청난 리턴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90% 떡락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철회를 한다? 그러면 정말 조롱거리가 맞고 앞으로 가버넌스를 운영할 때도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이런 이유로 철회를 하면. 그 부분은 또 다음 토론으로 남겨볼까요? 이건 아니면 다른 분들이 또 이 주제에 이어서 토론해도 될 것 같고, 저는 그런가요? 조롱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말씀은, 그러니까 오태민 작가님이 공식적으로 자리를 내려놓은 뒤에도 온갖 역경이 닥칠 텐데 그 역경을 해결해 나가고 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격이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게 두려워서 원래 있었던 계획을 취소하는 그 전례가 수학 증명하듯이 설명을 해줄 수는 없는데 반드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반대로 그 가격을 희생하는 결정이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 이거는 신뢰를 깨버린다. 그러면 그 더 큰 꿈을 꾸기가 쉽지 않을걸요? 라고. 근데 또 듣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잘 따져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단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이제 계산기를 잘 두드려 봐야겠죠. 그때 이제 진짜 중요한 결정일 거고. 아무튼 저도 그렇네요. 답을 한 번에 내지는 못하겠네요. 뭐라고 딱 떨어지게. 네, 이제 마무리 발언 한 번씩 하시죠. 네. 오늘 진짜 너무 토론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주제를 이제 다른 분들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베비 채널에서. 대신 올해까지만 하시자. 올해까지만 하고 결정을 뭔가 내리시겠죠, 거버넌스가. 그리고 우리 꿈 엄청 큰 거다. 기업형 블록체인 이거 대단한 거고, 이런 얘기도 어디 가서 하면 과대망상 소리 듣는다. 그리고 엄청난 프로젝트니까 자부심을 느끼고 고래사냥 얘기는 이제 오베비 안에서만 하는 걸로 하는 건 어떨까 라는 게 일단 오늘 제 마무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무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공자도 아닌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래사냥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나온 그 팥죽 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숫자로 볼 때는 정말 하찮은 거죠. 그런데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 팥죽 한 그릇이 모든 것이었어요. 정말 모든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